오늘 코스피가 0.8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14, 제약은 0.24, 약보합권. 삼형제가 나란히 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해외 증시를 봤을 때 간밤에 나스닥은 0.16, S&P는 0.67, 약보합권, 다우는 1.23 하락하였습니다. 니케이는 0.53 상승했고요. 상해와 항생 엇갈렸어요. 상해는 0.71 하락, 항상은 0.25 강보합권. 현재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은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부터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휘청일 것 같다는 그런 경계감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흔들거리지는 않았어요. 코스피 미중 긴장 고조에도 상승하였다. 미중 갈등 여파로 환율 1310원대로 상승하였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달러 약간의 강세이고요. 원화 약간의 약세로 들어갔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달려왔죠. 그래서 나스닥의 한번 흐름을 먼저 보고 가자고요. 해외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시장에서 괜히 또 공포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자, 해외 나스닥 차트예요. 그쵸? 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하고요. 지금 여기죠.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 요 저항대에 맞고 조정 박스권의 흐름에 있어요. 자, 별 흐름이 없죠. 근데 과연 시장에 다시 한번 공포 분위기 형성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연준 의장들에 대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대만, 이 부분은 사실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반도체가 있는 그런 핵심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은 반도체가 핵심이죠. 또한 지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양보가 안 돼요.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TSMC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시장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6%,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위에 가장 큰 나스닥의 하락폭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우디 이들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FMC가 어떻게 움직일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과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2분기 연속 경기 침체, 즉 역성장을 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10년 내에 경기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항상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 와요. 그런데 역성장을 6개월 가까이 했다는 부분은 경기 침체이다. 이미 연준은 인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는 빠그러진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게 되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과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게 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맞물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양책에 곱절을 해도 살리기가 쉽지 않다. 그게 2008년도 이후에 바뀐 바로 세상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일관성 있게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을 관찰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장의 주요 두 가지 이슈예요. 매파의 재등장에 미중 갈등까지 대만을 중심으로 한.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지표 원달러 환율 1308원, 일부 원화 약세요. 원화가 약세가 되었고요. 달러는 약간 튀었다. 그 부분이에요.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중요한 건 원화는 아직도 10년 내 초약세, 달러는 10년 내 초강세이다. 자, 차익 실현 나왔던 부분이 아직 많지 않아요. 유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그 부분이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코스피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외국인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 6일, 7일, 8일, 9일, 10거래일 중에서 단 1거래일만 제외하고 순매수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서 바닥권이 지금 명백히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시장은 언제든지 병속성을 겪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연준의 흐름이 중요하다. 스탠스가 중요하다. 연준의 스탠스를 정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중국과 대만,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물가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그쵸?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 슈팅에 나왔다. 그 부분이 되돌려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나왔다. 언제든지 기술적인 반등에 나올 수 있다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다시 턴하기 위해선 매크로 이슈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4.52 미미했다. 그리고 거래량은 22만 6천 주, 거의 최소 부근에 와 있어요. 20만 주대, 30만 주대, 20만 주대 급감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실적 그런 부분들과 기대감이 다시 반영돼야 되겠죠. 자, 차트상으로 먼저 차트를 한번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오죠. 자,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 요 소화 과정에 있다. 자, 이 소화 과정에 있고요. 여기가 중요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봐도 한눈에 드러나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여기가 차트상으로 투심을 결정 기준 지었던 기준선이죠. 그쵸? 요 라인 돌파가 나오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다.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투심을 결정 짓는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오기 위해선 수급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하반기와 2023년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34, 거래량은 25만 5천 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다 공매도 매매 비중과 거래량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래량도 급감했고 차트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도 연기금은 12,000주 들어왔다. 기간이 630주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좀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가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얘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바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바뀔 수 있는 흐름에 들어와 있다. 시장도 좀 안정화를 시켜나가면서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 그동안에 기관들의 주요 매도 세력의 주체는 금융투자였고요. 바로 셀트리온의 주요 기관들의 중심 세력은 연기금이었다. 한 달 기준 67만 주 가까이 돼요. 기관은 60만 주 가까이 팔았는데 무려 67만 주를 연기금이 담았다. 수급 기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오늘 16,000주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의 흐름 또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 전에 들어왔었던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오늘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부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기관들끼리의 손바뀜과 외국인 창구를 통한 손바뀜 어느 정도 물량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물량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100만 주 개인이 팔았던 물량을 60만 주 기관이 30만 주는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이에요. 큰 흐름에서 수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짧은 매물대 소화 구간에 있는 부분으로서 나오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24,000주 들어왔는데 기관이 21,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매도를 했어요. 자, 기관의 이 흐름들도 다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282만 주. 어제 280만 주. 오늘 셀트리온이 사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곧 270만 주대를 보리라 생각해요. 282만 주, 285만 주 살짝 늘어나더라도 다시 280만 주, 270만 주대로 내려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추세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다. 수급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사실 큰 부분에서 핵심을 차지하죠. 그 기반에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셀트리온에 지금까지 나왔던 램시마, 허주마, 투룩시마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허주마와 투룩시마가 셀트리온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성장이 정체가 되었죠. 그쵸? 단가 인하와 재고 조정을 통해서 직판에 대한 투자를 부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처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직판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와 그리고 내년도에 바로 5개의 제품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을 두드리게 되죠. 그리고 스텔라라와 아일리아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 후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프롤리아와 악템나와 졸레어까지 눈앞에 두고 있죠. 그 전에 3사 합병은 진행될 겁니다. 그쵸? 이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한양증권에서 어제 언급을 했죠. 셀트리온은 쌀 때 담아라.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다. 이제 매출액이 2조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매출은 10조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고로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 전에 3사 합병이 나오고 남아있는 공매도 280반지의 누적 잔고가 바로 대량 쇼커버로 이어질 때 진짜 그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차분하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아마 개인들이 미친듯이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때 바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켄타우로스 변이의 셀트리온 레키노라주 효과. 어제 이 소식 다 들으셨죠? 자, 그래서 추가랑하고 있는 오미크론 BA.275 변이의 효과 있는 항체 치료제가 따로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바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포함됐다는 점이 나오고 있어요. BA.275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경우 레키노라를 비롯한 3가지 항체 치료제가 효과적인 치료 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포브스는 보도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키노라는 현재 국내 처방이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켄타우로스 변이에 효과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셀트리온 관계자는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레키노라의 치료 효능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글과 함께 좋은 소식,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다. 옛말의 큰 기쁨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키노라 모두가 죽은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노라 상계 처리 금액 634억, 회계상 완전히 처리함, 장부상 100% 손실 처리함, 켄타우로스 반인반수 괴물 같은 변이가 될 수 있다 해서 과학자들도 긴장해서 붙인 이름, 아직은 관심 단계, 우세종 지배종까지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성수기는 겨울철입니다. 켄타우로스가 최악의 상황, 겨울총 지배종이 되면 인간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최악의 상황도 예상해서 펀더멘탈을 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레키노라 초기 상향 주가 30만원이 아닙니다. 레키노라 없어도 대한민국 모든 증권사 매수 목표 주가 상향을 권장하고 있죠. 즉 주가가 싸다는 거죠. 무척 쌉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핵심을 언급드리지만은요. 셀트리온의 차트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치를 주봉으로 보자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이 라인에 있어요. 그쵸? 현재는 2022년도예요. 이때는 판매 제품이 3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미국의 사보험사의 램시마가 등재가 좀 늦었죠.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의 제품은 5개. 그쵸? 램시마 SC에 유플라이마가 더해지고 베그젤마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전세계 직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혀나가고 있죠. 여기에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찍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언급드렸던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전부 다 임상 3상에 진입을 하였죠. 그쵸? 대다수의 그런 제품들이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죠. 파이프라인이. 그쵸? 공장 캐파도 계속 상공장 그 부분을 완공을 시차를 두고 눈앞에 다가오겠죠.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자, 실적은 이때 1조대 매출액이 지금은 1조 1천억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영업이익만 1조를 바라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정말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으로 이렇게 급감해 있는 상황에서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피도 이렇게 급감해 있어요. 아시죠? 주가가 빠그러져서 코스피도 급감해 있다. 예수금, 자 거래량 다
다 급감해 있어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긴축을 가파르게 하니까 한국도 긴축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니까. 그러니 가게와 기업들이 돈이 없죠. 그래서 주식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급감해 있으니까 빠그러져 있으니까 들어오기도 싫죠. 일반적인 그런 개인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아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쩐주들은 지금 모아갑니다. 수급을 차단시켜놓고 지들끼리. 그쵸? 이게 바로 지난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가를 싸게 모아가기에 최고의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는 안 돼. 넘어야 산다.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휴메라 교체 가능 임상 신청. 동등성 입증에서 점유율 확대 전략. 더 월등한 바이오베터 개발도 활기. 이 기사를 좀 정정하고 싶어요. 복제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네릭이죠. 한국말로 풀이하면. 얘는 케미칼이에요. 물리적식, 화학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 시밀러의 뜻이죠. 비슷하다. 똑같이 만드는 게 바이오 의약품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항체 의약품은 자, 0세대 백신,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그리고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죠.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은 항체입니다. 분자 구조가 케미칼 의약품 대비해서 830배, 제조합 단백질은 한 7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보다 무려 10배 이상 분자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게 바로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냈던 게 바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자존심 상하게 국내 미디어사가 복제약이라 그러면 안 되죠. 세계 최초로 셀트리온이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항체, 글로벌 미국과 유럽의 빅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항체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데, 그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복제약이 뭡니까?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휴미라 교체 가능 임상 신청한다. 자, 이제 휴미라 처방전을 갖고 와도 약사가 바로 유플라이마를 처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의 20조 시장에서 매출 파이의 어마무시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농도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차 처방 대체 조절을 가지고 또한 선점을 해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 직판을 가지고 수익성과 볼륨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깃발을 갖다 꽂을 겁니다. 램시마 SC와 바로 두 가지 심장이 될 겁니다. 셀트리온의 매출 10조, 그쵸? 큰 그림에서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가능하지만 유플라이마가 더해지면서, 직판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월등한 바이오베터 개발도 활기. 램시마 SC겠죠, 당연히. 바이오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입니다. 자,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이 있죠. 그래서 램시마 SC, 자, 이건 국보급 신약이죠. 유럽에서 바이오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서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스위칭으로서 그 땅에다가 바로 우리 땅에다가 램시마의 땅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다. 더불어 휴미라와 바로 엠브럴, 교차 처방 그 시장에도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작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셀트리온 복제약, 코로나 치료제에 이어 치매 치료제 정복 나서.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이 복제약을 말함으로써 왜 국내 미디어가 스스로 국내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을 한 단계 낮출까요? 그쵸? 의미가 없는 말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버금가는 기술입니다. 실제 붙이는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 패치 1일 국내 정식 출시했다는 소식이죠. 치매 치료제 정복 나섰다. 그래서 시장 규모 약 2,600억 원, 치매 치료제 국내 매출이 약 3,300억 원, 그중에 도내 폐지 성분이 약 2,600억 원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서 정복 깃발을 꽂아 나가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화 이어 셀트리온, 카카오게임도 합병 이슈로 주가 고공행진 하나 5거래일 15.35 상승, 지배구조 단순화 긍정 요인, 셀트리온 카카오게임즈 상승, 기대감, 목표가 상향 중. 자, 모든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상승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룹 3사 합병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2,500원 자사주 매입을 마치면서 그룹 3, 4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3, 4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합병이 이뤄지게 되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3사를 거느리게 되는 구조가 된다. 업계는 셀트리온이 합병으로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허혜민 키움증권연구원은 감리 이슈로 인해 사업 경영과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도가 높여지면서 합병 추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제 3사 합병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또한 차분하게 실적 성장 아래에 진행돼야 된다. 3사 합병은.